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예전에는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이 버는 사람, 이 고소득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연소득 10만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은 얼마인지 이 조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지만은 최근 더위에도 주의 대부분 스노우팩은 아직 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연소득 10만 달러로도 먹고 살기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도시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10만 달러가 이제는 같은 10만 달러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10만 달러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러한 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 재정 자문회사 이 스마트 에셋이 2023년 올해 새로운 10만 달러는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네. 전국 76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과 생활비를 고려해 10만 달러를 번다고 주민들이 느끼려면 실제로는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그걸 이제 구매력 10만 달러를 기준 삼아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네. 보고서는 이전과 달라진 새 10만 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10만 달러요. 네. 10만 달러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3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 그런 도시들이 나왔다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전체 76개 대도시들 가운데 예. 3개 도시들에서 네. 그렇게 3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이 새로운 10만 달러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달러를 벌어야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10만 달러에 상응한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3배나 늘었네요. 네, 그렇죠. 와. 이 3개 도시는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또 호놀룰루입니다. LA는 아니네요. 네, LA는 가까스로 비껴나갔습니다. 네. 이들 지역에서는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그렇게 보통 세금으로 약 40.5%나 그 이상을 내야 한다고요. 생활비도 전국 평균보다 무려 82% 이상 높아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그러한 도시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연소득을 나타내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호놀룰루입니다. 제가 이래서 하와이를 안 갑니다. 네, 호놀룰루에선 세전 최소 31만 2,400달러를 벌어야 10만 달러를 실제로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넷으로는 18만 5,999달러, 그러니까 18만 6천 달러, 그로스의 약 59.5%라 하는데요. 호놀룰루에선 뭐 와이키키 해변 그리고 숲으로 우거진 그 산, 또 아름다운 자연 광경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높은 생활비를 가리진 못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86%나 비쌉니다. 네, 정말 비싸네요. 그러면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는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뉴욕은요 31만 2천 달러입니다. 예. 호놀룰루보다 400달러 덜 버는 것인데요. 예. 이 정도 벌면 연방주 로컬 세금 다 합쳐서 그게 약 41%에 해당하고 거기서 전국 평균보다 83.6% 높은 생활비까지 빼면 이런 숫자가 도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는 31만 700달러 벌어야 구매력 10만 달러가 되는데요. 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82.8%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이렇게 3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에 그런 도시들이 제일 많겠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소득을 필요로 하는 도시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오클랜드, LA, 롱비치 그리고 샌디에고까지 가장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10만 달러로 느낄 수 있는 실제 연소득 상위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클랜드 연소득이요 24만 5,600달러로 호놀룰루,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도시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이 바로 또 LA와 롱비치였는데요. 둘 다 24만 5,300달러로 각각 나왔습니다. 뒤이어서 워싱턴 DC였고 또 캘리포니아주 도시 샌디에고였는데 23만 5,600달러로 전국에서 8번째 높은 숫자 나타냈습니다. 즉 구매력 10만 달러로 평가되는 연소득 상위 전국의 10개 도시 가운데 5개 꼭 절반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네, L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달에 2만 달러 정도 벌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와, 네.
자,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연소득으로 하위를 차지한 도시들이 많은 주는 어떤 주입니까? 텍사스주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텍사스주에서는 이제 주 소득세가 없고요. 없죠. 네, 네. 또 생활비도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텍사스주 엘파소에서는 11만 9,300달러. 전국 대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연소득만 벌면 이게 이제 10만 달러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하위 10개 도시 가운데 뭐 휴스턴, 샌안토니오, 포트워스, 알링턴 이런 모두 5개 텍사스주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10만 달러를 벌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에선 살기 좀 어려운 반면에 텍사스주에서는 살기 좀 그래도 넉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댓글도 없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LA 지역 날씨가 좀 쌀쌀하고 우중충한데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 홍수가 우려된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스노우팩이 녹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린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갑자기 홍수가 위협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거대한 스노우팩은 녹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주에도 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UCLA 데니엘 스웨인 기상학자는 이번에 눈이 녹는 게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5월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스노우팩이 녹는 것에 있어서 결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노우팩은 어느 정도 쌓여 있나요?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이 어제 올해 들어서 5번째 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그 결과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스노우팩은 어제 기준 정상의 254% 쌓여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눈이 녹아서 물로 변했을 때로 변환해 보면 강우량 49.2인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많은 양인지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5월엔 1.5인치 눈이 기록됐었고 여기에 포함된 수분량은 0.5인치에 불과했었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3년 전보다 지금 100배라는 얘기네요. 네, 100배. 그렇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봄철 눈이 녹기는 했지만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스노우팩이 역대 최고 수준을 여전히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에라 네바다 산맥 쪽의 스노우팩은 특히 더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에라 네바다 남부 쪽 여기에 스노우팩은 평균 326%로 어제 측정됐습니다. 눈이 포함된 수분량은 51.2인치에 달합니다. 네, 수치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스노우팩이 녹지 않은 이유는 날씨가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사실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네. 예보가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덥진 않았죠. 네. 아니 그래서 요세미티 공원도 뭐 이번 주 빨리 목요일까지 뭐 재개장하고.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 다 해제했잖아요. 맞습니다. 아. 특히 4월 전체로 봐도요.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선 뭐 주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녹은 눈이 약 12인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말은 앞으로 홍수 우려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아직도 많이 쌓여 글쎄요, 있다는 뜻이고 네. 결국은 이제 폭염이 찾아오게 언젠가는 되면서 녹을 테니까. 네, 눈이 빠르게 녹게 되면 그게 이제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중가주에 털레어 레이크 베이슨 쪽에 홍수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5월 말과 6월 초 사이 이 지역에선 홍수 위험이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스웨인 기상학자는 전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 남부 시에라 또 그 주변 푸틸 지역에 더 많은 비,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서 눈이 녹는 것은 이제 여름으로 지연된 것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근처에 왜 후보댐 가면은 네네. 레이크 미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는 말라가지고 말이죠 밑바닥까지 보일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뭐 굉장히 차 있다고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드라이브 삼아 라스베가스 좀 뭔가 네. 워낙에 또 15번이 좀 힘들어서 말이죠 그거네요. 네. 한번 네.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2주 전에 어딘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산간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산에는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위험하기 때문에 어. 중간 정도까지만 문을 열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넘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았고요. 어. 그 산 아래쪽에는 그 물을 가두는 그 저수지가 꽉 찰 줄 알았어요. 어. 근데 한 3분의 반 정도 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저는 콸콸콸 넘치는 물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 멀리 산을 보니까 와, 그 눈이 네, 아직도 스위스 쌓여 있죠? 네네 있는 것처럼 하얗게 쌓여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저 그 뭡니까 저 파피 보러 갔었는데 네네. 네. 그 파피 쪽을 쭉 보면서 그쪽에 이렇게 먼 산들을 보니까 아직 그냥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야 정말 그건 남과 죽었지 않은 느낌.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거 아주 그렇습니다. 참 네. 보기가 스위스 같은 좋더라고요. 느낌. 네. 그 눈들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올해는 산불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네. 좀 천천히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네.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